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AI가요,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되게 쉬워요. 정말 단순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그 심리적인 허들을 많이 낮추실 수 있는 좀 강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무에 적용을 하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그 심리를 좀 많이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강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오늘 이제 기존에 저를 이제 뵀던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실 거라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2020년 2월 달부터 이제 이쪽 사업자를 내갖고, 지금 한 4년 7개월 동안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피그몬키라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이제 마케팅 대행, 피그몬키라고 하는 이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마케팅 쪽으로 이제 대행을 하면서도 저희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갖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AI도 이커머스에 바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제 연구를 해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라고 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게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거를 사람도 안 뽑으려고 AI를 조금 빨리 도입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어요. 제가 그 유튜브 컨텐츠에서도 말했는데 5명으로 연배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농담에는 진짜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5명에서 100억으로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인력이 더 필요할 건데 분명히 그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 AI로 눈을 돌렸는데 여기에 답이 있겠다 싶어서 지금 열심히 도입을 했고, 그래서 거의 진짜 한 3명분은 충분히 뽑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AI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한 몇 년일 것 같으세요? 최근 여러분 그 AI 하면은 최초로 이미지가 떠올랐던 게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혹시? AI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을 때. 알파고, 그죠? 알파고 이세돌. 엄청난 이슈였죠? AI 그 인공지능이 그때는 AI라는 용어도 아니었죠. 인공지능이었죠, 그때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가 그 뒤로 뭐 어떤 뭐 이벤트도 없고 사건도 없었다 보니까 별로 얘기가 없었죠. 그러다가 챗GPT라는 게 나왔죠. 챗GPT가 이제 3.5 버전이 이제 대중으로 오픈이 됐어요. 3.0 버전이 이제 최초 모델인데 거의 그게 이제 일반으로 이제 대중으로 오픈된 게 3.5 이건데, 그때 이제 AI가 뭐 이 챗GPT가 성능이 굉장히 좋은 AI 모델이다 라고 하면서 언론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좀 원하는 답변도 안 나오기도 해갖고 뭐야 뭐 별거 없네 하고 그냥 신경을 끄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뭐 똑똑하지 않다, 이상한 답을 한다, 조롱을 하죠. 신사임당 남편이 이순신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답변이 나왔어 갖고 굉장히 좀 조롱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끈 사이에 굉장히 똑똑해졌어. 지금 챗GPT가 4.0 옴니 버전까지 나왔는데, 최초의 3.5 버전에서 업그레이드 돼갖고 챗GPT 4가 나왔는데, 이 4 때부터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4 때부터. 자, 그러면서 기능이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최근에 옴니라고 해갖고 이 챗GPT가 뒤에다 설명드릴 건데, AI도 이 툴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뭐 동영상 AI, 이미지 AI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챗GPT는 이 챗봇 형식의 AI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텍스트로 이렇게 처리하는 건데, 그래서 이 챗GPT 안에도 챗GPT가 있고 그다음에 달리라고 해갖고 이 오픈 AI, 챗GPT를 만든 회사의 오픈 AI의 이미지 생성 AI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옴니로 넘어오면서 이게 하나로 다 합쳐졌습니다. 그래갖고 이 달리도 이 안으로 다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옴니가 이제 결과물을 이미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영상으로도 뽑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반대로도 이미지랑 동영상 이런 것들을 넣어도 이 챗GPT가 인식을 해갖고 결과를 뽑아내고,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그냥 간단한 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고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AI가 뭔가 새로운 거를 나한테 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웬만하면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I는 그거를 어떤 뭐 엄청난 이제 뭐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해주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업무, 내 아이디어를 구현시켜줄
보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I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뽕을 뽑으려면 딱 한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프롬프트. 프롬프트 짜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 AI는 어르신들도 쓸 수 있다. 그 정도로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AI를 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정확하고 섬세한 명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롬프트가 용어가 어려운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마켓 수수료 알려줘.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그냥 자연어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하면은 AI가 인식을 해갖고 알아듣는 건데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로 그래서 이제 이게 프롬프트다. 명령어, 오더 이게 프롬프트다. 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는 AI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다. 보통 이렇게 하죠. 이거 저기 협력사한테 주기로 했던 거 그 옛날에 했던 거 참고해갖고 그 알아고 정리해서 좀 보내봐 하고 이제 왜냐 그 오더 내리는 우리 상사도 바빠. 뭐 우리 오더를 내릴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몰라 뭐라는겨 하고. 자, 그런데 이제 AI도 똑같습니다. AI도 업무 지시를 이렇게 내리면은 답변을 잘 못 내려요. 명확하게 줘야 돼요. 그래서 AI를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IQ가 200짜리의 천재예요. IQ 200이요. 근데 손이 10개 달려 있어. 이 일 처리가 너무 빨라. 근데 초등학생이에요. 하나하나 아직까지는 이거는 이런 거야 좀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를 짜거나 AI한테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고 싶을 때 최대한 좀 명확한 나의 의중을 드러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진행했던 행사에서 우리 그 기대치랑 결과치 비교한 자료가 있을 거야. 그거 이제 바탕 정리해갖고 넘겨줘. 그래서 이번에 행사 진행할 때는 그 결과치가 어떤 수치가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강조해서 전달합시다. 라고 하면은 약간 이 업무를 전달한 의도도 이제 파악이 될 거고,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거 결과물을 내야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좀 업무하기가, 진입하기가 쉽겠죠. 프롬프트는 그냥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명확한 오더를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한테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할 거야. 선물 추천해줘.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죠. 여자친구 나이는 30살이고 이제 올해 취업했어. 그래서 나는 취업 축하 선물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물 많이 하는지 서치해갖고 그걸 바탕으로 추천해줘. 비용은 10만 원 미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확한 나의 의중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프롬프트 짤 때는 저는 이런 순서로 짭니다. 그 AI의 역할과 전문성을 좀 부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AI는 하얀 백도화지예요. 하얀 백도화지인데 맞춤으로 이렇게 다가가줘야 되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대화를 스타트할 때 그렇게 해요. 너는 10년 동안 저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니까 10년 동안 이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에서 마케팅 기획을 했던 마케팅 실무자야. 전문성 역할을 부여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AI한테 알려줘 이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들 이제 제품명부터 해갖고 그 제품을 이제 서치했을 때 그 제품의 타겟이 누군지 또 그러한 타겟이 뭐 단순하게 뭐 30대 여성이다 이런 것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그리고 이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니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이러한 거를 좀 고려를 해갖고 다시 한번 이거를 나한테 결과물을 줘라고 하면은 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였군요 라고 하면서 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역할 부여는 이제 전문성은 이런 거죠. 구체적이면 좋은 거예요. 사실 10년차 전 마케팅 기획 전문가보다는 역할을 더 세세하게 부여해 주는 거죠. 10년차 고객 CS 뭐 처리 담당자야. 친절한 말투로 화내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의 소시오패스급에 가까운 너는 이제 전문가야. 이런 식으로 뭐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기획 전문가보다는 뭐 소형 가전 제품 출시 직전 사전 뭐 마케팅 전문가 뭐 이거는 너무 쪼개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프롬프트 짜는 순서를 제가 이거는 이제 자료 한 번 더 봐주세요, 여러분. AI한테 역할을 부여한다. 뾰족할수록 좋고 오더를 내릴 내용을 정리한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원하는 답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레퍼런스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레퍼런스 주는 게. 그래서 실제로 제가 디자인 그 마케팅 회사에서도 디자인 의뢰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반 계신 분들도 중에서 그 저희 회사 통해서 그 디자인 진행하셨던 분들 계시죠? 저희가 레퍼런스 안 주면은 진행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냐면 레퍼런스 안 받고 원래 진행을 옛날에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나름대로 했는데 결국에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서로 원하는 방향이 안 나와갖고 서로 이게 원하는 방향이 안 나와서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AI도 똑같아요. 결국에 내가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대답과 원하는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려면은 레퍼런스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레퍼런스는 사실 내가 뭐 어떤 마케팅을 기획한다라고 했을 때 제품 소싱하면서 레퍼런스 많이 찾아보실 거잖아요. 그거를 레퍼런스를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그 레퍼런스를 좀 많이 수집을 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명확한 답이 나오고, 명확한 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사실 레퍼런스가 없어갖고 많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거 레퍼런스 중에 제 베스트. 프롬프트 입력해서 나온 결과값을 이제 세밀하게 조절해서 이제 원하는 답변을 계속 받아보고, 답이 한 번에 나오지 않아요. 계속 해야 돼요. 그다음에 뭐 PDF, 한글, 엑셀 파일, 이미지 다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 이제 프롬프트 이야기까지는 들었을 때 되게 사용 방법 생각보다 단순해요. 정말 이게 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챗GPT를 도입해야겠다라고 했던 게 이것 때문이에요. 4.0이 나오고 이 GPTS라는 게 나중에 나왔는데, 이 GPTS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자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맞춤 AI를 만드는 겁니다. 자, 저는 유료 버전이라서 지금 유료 버전 화면으로 뜨는데, 여러분은 이제 무료 버전이실 분들은 이 미니로 아마 뜰 거예요. 그런데 웬만하면 저는 유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20밖에 안 하니까. 자, 여기서 내 GPTS로 오면은 GPTS가 그 내가 커스터마이징하는 GPT 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PT 만들기 들어오면은, 자, 여기 보시면 GPT 이름 해갖고 지침이라고 해서, 사실 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케팅 기획을 할 때 쓰는 프롬프트가 있어요. 프롬프트가 있는데 그 프롬프트를 일일이 채팅창에 하나씩 다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도 솔직히 나중에 하면 귀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이 지침 안에 미리 넣어두는 거죠. 만약에 역할 부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10년차 전문 마케터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그 10년차 전문 마케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놀랐던 거, 꼭 도입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IQ 200이 초등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이 초등학생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고등학교까지 가고 대학교까지 가면은 이제 머리에 좀 지식이 쌓일 거잖아요. 그 지식을 넣어주는 겁니다. 얘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프롬프트를 짜는데, 그리고 프롬프트 짜놓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고정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프롬프트도 계속 수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써보면서 맨 처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약된 전문 지식 내용. 그래서 어떤 명령을 입력하고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느냐, AI는 이게 다예요. 정말 이게 다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뭐 디테일하게 조금 조절하는 거가 이제 남아있긴 한데 정말 이게 다예요. 크게. 그래서 이제부터 좀 실제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실습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해요. 맨 처음에는 이제 기획 파트에서의 내용을 좀 다룰 겁니다. AI를 소싱과 이 분석을 어떻게 적용할지. 다양한 소싱 방법이 있을 건데, 이거를 이제 제가 오늘 그 실습으로 보여드릴 거는 전체적인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데이터를 잡아갖고 이거를 제품을 어떻게 좀 기획하고 이거를 좀 실행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기획 내용을 다룰 건데, 자, 네이버 데이터래. 만약에 이제 내가 뷰티 기기를 소싱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디지털 가전에서 임의용 가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갖고 한번 소싱을 해볼 겁니다. 제가 일단 이걸 데이터가 좀 많아지면 안 되니까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에 20위까지 키워드만 이렇게 뽑아왔어요. 수기로 이렇게 옮겨갖고 이거를 이제 챗GPT를 활용해 볼 겁니다. 이거를 저는 엑셀을 맨 처음에 넣을 거예요. 엑셀을 넣고 제가 원하는 방향이 그냥 엑셀만 넣고 끝내는 게 아니라 1월부터 점차 우상향하고 있는 제품군을 찾고 싶어요. 이렇게 목적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점차 우상향하는 제품군을 갖고 있다라는 목적성을 갖고 이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 명령어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임의용 가전 분야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데이터야 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엑셀 파일을 분석하면서 이 데이터가 이 곳에 저장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얘가 기본 디폴트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어갖고 저는 영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 한글로 대화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면은 한글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엑셀 갖고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 이거를 다 기록을 할 거잖아요, 장부를.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자,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건데, 나는 여기서, 지속적으로 순위가 우상향 되는 상품을 찾고 싶어. 선형회귀 분석을 통해서 찾아줘. 선형회귀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넣으면 됩니다. 이대로.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엑셀 데이터 양이 많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업무가 복잡하다라고 느끼면은 얘가 오류가 떠요. 그럼 오류가 뜨면은 다시 이거를 그 맞게 또 돌리면서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돌려갖고 자 이렇게 나왔고 자 선형회귀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순위가 우상향하는 제품을 하는 결과 상위 상품 10개 다음 같습니다. 라고 해갖고 고주파 마사지기가 우상향하고 있다. 에어랩이 우상향하고 있다. 헤어드라이어가 우상향하고 있다. 뭐 눈썹 정리기가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저는 헤어드라이어가 괜찮네요. 헤어드라이어가 흔한 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한번 도전해볼까? 라고 이제 호기심이 생겼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헤어드라이어가 괜찮아 보이네. 헤어드라이어 키워드의 순위를 월별로 정리해서 나한테 그래프로 보여줘. 자, 그냥 분석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거 한번 기다려 볼게요. 왜냐면 얘가 분석한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교차해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게 한글로 뽑으면 이렇게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글 파일, 폰트 파일이라고 하죠. 폰트 파일도 넣어줄 수 있는데 얘가 아직까지는 이거는 지금 영어로 결과가 나와서 이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된다. 키워드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석이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요새는 좀 추가된 건데 밑에 이렇게 뭐 다른 제품의 상승 추세도 분석해줘. 헤어드라이어 외에도 추천하는 제품 있어? 이렇게 뜨거든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얘가 이제 좀 그 방향을 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게 아이디어를 짜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얘랑. 자, 이렇게 보면은 뭐 고주파 마사지기 가장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대요. 고주파 마사지기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근거가 뭐야?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도 궁금하긴 해요. 자, 제가 선형회귀 분석이라는 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얘가 이제 그 선형회귀 분석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이제 분석 방법을 원하는구나 라고 해갖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네요. 여기다가 뭐 다양한 이제 분석 방법을 또 아는 대로 넣어주면은 더 이제 데이터를 뽑아주겠죠. 고주파 마사지기 회귀 분석 기울기는 뭐 이걸로 분석된 다른 제품들 중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월별 데이터에서 자주 상위권에 등장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오케이. 그래프로 보여줘봐.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내가 이제 명확하지 않았던 내 데이터를 조금씩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면은 오케이. 자, 고주파 마사지기를 한번 소싱을 해볼게. 라고 이제 우리가 정했어요. 자, 고주파 마사지기를 소싱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소싱해야겠다라고 정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떤 제품을 소싱해야겠다 정했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또 데이터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서치를 해봐야 될 거잖아요.
가장 먼저 뭘 해볼까요? 자, 경쟁사를 먼저 찾아야 돼요. 왜냐면은 기존에 내가 뭐 고주파 마사지기라는 게 내가 이제 뭐 기존에 나만 파는 상품이 아니니까 기존에 파는 업체들도 있을 거잖아요. 고주파 마사지기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경쟁사의 제품에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내가 제품을 소싱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보세요? 이 안에서 여러분은 리뷰, 판매량, 상세 페이지 그런 내용들을 보겠죠. 자, 가장 먼저 리뷰를 볼 거예요. 리뷰를 보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인지 제품의 장단점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자, 이렇게 뽑아오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필요한 데이터가 저는 리뷰 내용이랑 점수 정도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를 걷어냅시다. 불필요한 데이터는 웬만하면 줄여주는 게 좋아요. 걷어내고 아까 다시 우리 GPT한테 넣어줘요. 고주파 얘랑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고주파 마사지기 출시해야겠어. 그래서 내가 제일 잘 팔고 있는 경쟁사의 리뷰를 모두 어, 파일에 옮겨놨어. 올려볼게. 라고 언지를 한번 주는 거예요.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올려요, 그대로. 자, 아까 보면은 뭐 경쟁사 리뷰 파일을 분석해줘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분석해줘라고 하면은 뭐 얘가 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줄 거지만 우리가 좀 원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 리뷰 내용과 리뷰 점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거를 다 이제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리뷰 내용들을 빈도 분석을 통해서 분석해줘.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빈도 분석이라는 게 어떤 키워드가 이제 얼마나 나왔고 해갖고 이제 그것들을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어, 부정어도 얘가 좀 구별을 해줘요. 자, 여기까지 이제 분석이 다 됐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뽑아볼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리뷰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거를 뽑아보고 싶냐면 사람들이 이제 소싱을 할 때 여러분들 그 소구점이라고 하죠. 제품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이 소구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경쟁사보다 이 지금 내가 후발주자인데 경쟁사의 상품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품보다 하나라도 좋은 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겹치는 장점이라고 하더라도 그 장점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품을 가져와야겠죠. 그래야지 조금 비벼볼 만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소구점을 뽑아낼 건데 그런 내용들을 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음, 이 경쟁사보다 나은 제품을 가져와야 할 것 같아. 음, 이, 이 제품의 장점, 단점을 최대한 자세하게 분석해 줘. 라고 나의 이제 의도와 목적을 같이 밝히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나오네요. 피부 개선, 뭐 가격 대비 성능, 뭐 다양한 기능,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거를 종합해 봤을 때 얘가 이제 결론을 내려줘요. 야, 더 작은 헤드의 크기로 제품 사용성의 편리성을 높이거나 즉각적인 피부 개선 효과를 강조할 수 있다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구점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해준 바탕으로 해갖고 1688이나 아니면 뭐 중국 제조사에서 이 경쟁사보다 더 작은 헤드 크기의 제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 소구점을 체크해갖고 이제 1688이나 뭐 중국 업체라든지 통해서 소싱하라는 거를 이제 소싱은 노가다입니다. 소싱은 노가다예요. 소싱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이 소구점을 챙긴 제품을 내가 소싱을 해왔어요. 했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제품명이 있겠죠. 제품명은 뭐 피그몽키 고주파 마사지기라고 칠게요.
제품 특징이라고 해서 작고 가벼운 디자인이다. 아까 얘가 언급했던 소구점이 있었죠. 매트 블랙 색상의 깔끔한 프리미엄 디자인이다. 다음에 기존 고주파 마사지기 중에 가장 소음이 적다.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치고 한번 이거를 기록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품을 소싱했으면은 상세 페이지 만들어야 되죠. 상세 페이지. 자, 여기까지 이제 소구점을 잡았으면은 자, 이제부터 우리가 좀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 제품을 마케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람들한테 팔지가 중요해요. 이 고주파 마사지기의 제품 타겟은 누굴까요? 30, 40대 여성, 중년 여성. 한번 이거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데이터를 봐야겠죠? 아이템 스카우트 들어와서 고주파 마사지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고주파 마사지기. 자, 밑에 한번 내리면은 이 성별 비율, 그다음에 연령대 비율 이렇게 보는데 자, 여성이 많고 40대가 많아요. 40대가 많은데 자, 일단은 40대 여성이 관심이 많네요. 40대 여성이 관심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타겟을 찾을 때 연령과 성별 이 정도에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가주는 거죠. 자, 40대 여성이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피부 탄력이 눈에 띄게 없어지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40대 여성이라고 이 타겟 페르소나를 조금 더 명확하게 찝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상세 페이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참 보실게요. 상세 페이지 기획하자. 이렇게 누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제 제가 이제 입력해 놓은 게 이러한 데이터들을 달라라고 요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정보를 많이 주시면 좋아요. 제품 이름, 그다음 브랜드 이름이 피부몽키니까 이거를 지워보고 타겟 정했죠. 그 다음에 선호하는 페이지 구조. 이 기승전결 와디즈 스타일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와디즈 스타일을 선호해갖고 와디즈 스타일을 해볼게요. 경쟁사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URL 넣으실 수 있는 레퍼런스 참고했으면 하는 거 넣으셔도 되고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근데 이 상세 페이지 기획에 너무 맹신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맞게 계속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상세 페이지는 사실 이 텍스트가 너무 구구절절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40대 피부 탄력을 되찾다. 작고 조용한 고주파 화사의 놀라운 효과인데, 저는 조금 더 이 카피가 생동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 내용은 좋아. 그런데 나는 말투가 조금 더 이 주름이 생긴다라고 하는 심리가 내가 노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기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뭐 주름을 생기는 거를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게 더 악화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공포심을 조성하면서 이거를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의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공포스러웠으면 나는 도입부가 조금 더 공포스러웠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주름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 사람들이 사야 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말투는 좀 더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대화체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계속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거를 이제 계속 끌고 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획부터 상세 페이지 기획까지 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비용 많이 아끼는 방법이에요. 아까 이제 그 이미지 생성 관련돼 갖고 궁금하신 게 여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갖고 이제부터는 이미지 관련된 건데 자, 여러분들 그 모델 섭외해 갖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용 많이 들죠. 모델 섭외비 이제 저희가 진행했을 때가 섭외만 해도 한 44만 원. 스튜디오는 이제 한 컷당 2만 원, 3만 원인데 보통 모델 섭외해 갖고 촬영하면은 100만 원 이상은 좀 들어요. 근데 이거를 좀 이제 아껴보자. AI를 통해서 아껴보자. 그래서 저는 AI로 모델 만들기,
일단 제품 AI로 제품 스튜디오 컷 만들기, 모델 옷 바꾸기. 이거 아까 질문 주신 분 계시죠? 모델 옷 바꾸기. 너무 간단해요. 자, 그래서 AI로 모델 만들기. 자,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